예,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서 반도체 및 휴대폰 담당하고 있는 김로코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더 아까 전에 약간 대략적인 그림을 잡아주셨다면은 저는 IT 하드웨어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수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글로벌 업체들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물 인터넷이고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결국은 모든 전자제품이나 사물 기기에 통신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통신에 의해 발생하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세서들까지 같이 탑재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6년도에 사물 인터넷으로 분류되는 기기 수 자체가 64억 대에 불과했다라면은 2020년까지 204억 대 규모로 3배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가전이나 이런 것들에 사실 통신 기능 잘 안 들어갔는데 최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아우러지면서 이런 높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기기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관련된 반도체 매출액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쪽 강자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메모리 반도체보다 더 큰 규모의 시장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라 함은 각종 센서류,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접하시는 지문인식 센서나 동장인식 센서, 이런 게 다 비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당연히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보시면은 센서 관련된 거, 그리고 통신 관련된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 같은 반도체 매출액이 연평균 25%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도 IT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어서 이런 식으로 사물 인터넷이 되다 보면은 각종 기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서버 및 스토리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랑 스토리지에 탑재되는 대당 반도체 탑재량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영위하고 있는 D램이랑 낸드 수요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현재 D램이 어디 쓰여라는 차트인데, 보시면은 PC 있고, PC 굉장히 작죠. PC를 스마트폰이 훌쩍 넘어서 지금 성장 잘하고 있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도 PC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시장도 D램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센터들,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것들을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은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에다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토리지 센터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낸드 서버나 스토리지에 쓰이는 낸드 용량 자체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늘어날 것 같고, 낸드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되면은 15% 정도로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향후 좀 바뀌고 있는 주 메인인데, 차량용이라고 하면 원래 사실은 IT 업체들이 그렇게 크게 수혜를 누리던 영역은 아니었죠. 근데 앞으로는 IT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업체들이 자동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왜 그러면 IT 업체들이 자동차에 주목을 할까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스마트폰 시장이 대수 기준으로 연간 15억 대에 달하는 시장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9천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수로 비교하면 사실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죠. 근데 이거를 출하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스마트폰 시장은 3,480억 달러 시장이고, 자동차 시장은 무려 1조 8,020억 달러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배 넘는 규모의 반도체 출하액 시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나 구글 같은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스마트폰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데 스마트폰보다 무려 시장 규모가 5배에 달하는 자동차 쪽으로 진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이제는 성장률이 2%, 3%밖에 안 나오는 굉장히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노리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한 현금 규모가 자동차 업체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당연히 이제 뭐 자동차 업체들의 인수를 뭐 나설 수도 있다. 뭐 그건 이제 제가 함부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 대해서 연구 개발비나 이런 것들을 쏟아부을 여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라고 함은 사실은 이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각종 센서나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상당 부분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뭐 브레이크 밟거나 아니면은 에어백 터져주고 이런 것도 다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그런 것들을 터뜨려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자동차에도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12%로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쪽으로 많이 진출을 못했어요. 근데 자동차용 비메모리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 비메모리 시장의 12%에 해당하는 자동차 비메모리 시장이 보시면은 낸드랑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디램이랑 낸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도 자동차라는 시장을 사실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약간 좀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으로도 디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탑재될 가능성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라는 굉장히 그 유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픽 칩 관련된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이 엔비디아라는 업체가 자율주행 솔루션이라는 드라이브 PX2라는 제품을 이제 내놨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디램이 최소 16기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6기가라는 게 이제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스마트폰이 지금 어느 정도의 디램을 탑재하고 있냐면은 2.3기가에서 2.5기가 정도를 탑재하고 있고요. PC 같은 경우가 4기가에서 5기가 사이에 디램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에 16기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6배 정도의 효과,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도 3배 이상, 4배 이상의 한 기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산해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시장이 전부 다 16기가의 디램을 탑재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까라고 추정을 해봤더니 PC를 뛰어넘는 규모,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서버가 많이 상정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스코어에서는 서버보다도 더 많은 디램을 소비해주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어찌됐건 디램 입장에서도 자동차 시장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침투할 수 있는 시장이 돼가고 있다. 그거는 IT가 전장화되면 전장화될수록 디램 입장에서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거라고 보고 있고, 디램 쪽에서는 1등, 2등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마이크론이나 이런 업체들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더 우리나라 업체들이 집중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과연 그러면은 얼마만큼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수혜가 있어요라는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빅데이터, IoT 이런 것들을 결국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버 쪽 제품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앞으로 서버가 좋아질 거야라고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디램의 출하 용량 같은 경우가 매년 40% 이상씩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디램 시장이 YOY 그로스가 2017년 기준으로 한 20%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디램 전체 시장이. 근데 서버 쪽은 이 디램 전체 시장보다 훌쩍 뛰어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거니까 결국은 디램 시장을 상회하는, 그러니까 이제 디램 시장 자체를 견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서버가 사실 PC나 스마트폰 대비해서 그렇게 대수 자체가 많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러면은 주목하느냐라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한 대당 2.3기가, PC는 4.9기가에 불과한데 서버는 240기가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그 용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주목해야 되고,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어플리케이션 대비 서버 쪽이 성장률이 좋아요 라는 차트고요. 이어서 낸드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도 서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스토리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저장 매체 자체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낸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낸드에서 제일 많이 각광받고 있는 기기 중에 하나가 SSD라는 기기거든요.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있어요. HDD, PC 저장 용량 말해주는 거. 그 저장 매체 자체를 기존의 HDD에서 SSD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SSD라는 게 저장 매체이기 때문에 비단 PC뿐만 아니라 데이터 스토리지 센터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기존 HDD보다 SSD가 갖고 있는 장점은 발열이 없고요. 저전력이고 부피가 작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PC 한 대를 굴리는 데 있어서 HDD랑 SSD는 그렇게 큰 베네핏이 없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공간에 원래 1000TB의 HDD가 들어갔다라면은 이걸 SSD로 교체한다. 그럼 1600, 2000TB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24시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전력도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센터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SSD로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디램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각 기기당 갖고 얼마만큼의 컨텐츠를 소비하느냐. PC가 286기가인데 서버 980, 스토리지 1514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큰 규모로 소비를 해주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짧게 글로벌 업체들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어찌됐건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미국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더 용의주도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 주제가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업체인데, 엔비디아는 원래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솔루션을 갖고 있던 업체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자동차 이쪽 쪽으로 매출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늘러가는 와중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인텔이라는 업체인데, 인텔은 유명하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PC에 들어가는 CPU 메인으로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도 최근에 IoT나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매출 비중을 꽤 의미 있게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휴대폰에 들어가는 통신칩 만드던 업체인데,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두뇌, AP까지도 지금 만들어주는 업체고,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원래 스마트폰 하나에만 머물렀는데 최근에 자동차 화용 반도체 1위 업체인 NXP 지금 인수 추진 중에 있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기존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던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 18조 원 들여서 데이터 센터 인수했고, 17조 원 들여서 자동차 관련된 모빌아이 인수했고, 퀄컴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4조 원 들여서 자동차용 쪽 비메모리 반도체 1위 업체 지금 인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로벌 업체들도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들도 비단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과제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R&D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3년 후나 5년 후에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비메모리 쪽에서의 수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로커 연구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